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고된 노동을 통해서 소소한 힐링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노동 힐링 예능의 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예능의 트렌드를 보면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네. 워크맨이나 일로 만난 사이, 삼시세끼 맞아요. 이런 예능이 인기를 되게 끌고 많이 있는 것 보시네요. 같아요. 예, 참 이런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능을 좀 예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잘 아시는 게 삼시세끼라는 프로가 있었죠. 네. 예, 사실 산촌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요. 주로 이제 상당히 나오는 출연자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네. 출연자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를 캐거나 모종을 심거나 또는 텃밭을 가꾸거나 심지어 설거지하는 장면 이런 것들 다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네. 사실 산촌 살이에 적응해가는 과정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저거 정말 신선하다, 신선하고 보는 게 재밌다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얼마 전에 종영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풀 뜯어먹는 소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들어봤습니다. 네, 고등학생 농부 한태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축으로 나오는데요. 연예인 출연자들이 실제로 농촌에서 극한 체험에 도전하는 겁니다. 네. 농촌의 실상들을 보여주는데 모내기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농촌에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을에는 추수하고 또 그다음에 품앗이를 하면서 네. 농촌 생활 자체에 대한 소박한 행복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즘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크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장성규 씨가 나오셔갖고 다양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체험해 보는 거, 네. 또 실제로 직업 체험을 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생각만 가지 해도 웃긴 프로그램.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사실 노동 예능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게 네. 아닌 게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체험 삶의 현장 아시죠? 유니콘 타고 내려와서 딱 네네네. 돈봉투 네, 넣는 맞아요. 그 장면 전 정말 인상 깊게 보고 했었는데 이렇게 노동 예능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보면 노동하고 예능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셔야 예. 되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주로 노동만 있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체험 삶의 현장 보시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극한 직업. 예, 정말 진짜 힘든 직업이 많고 이렇게 극한 생각하는데. 직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엔 프로그램은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힘든 건가,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건가 이게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은 거기에 훨씬 더 예능적인 재미라고 하는 거를 색깔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스타들이 나와갖고 자기 본업이 아닌데 잘 어색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그 속에서도 유쾌한 웃음 같은 거, 유쾌한 토크가 진행되니까 네. 훨씬 매력적이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도 일단 휴식을 취하고 소소한 그런 행복 이런 장면 같은 것도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노동 예능의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최영일 대중문화 평론가가 하신 말씀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취업난도 많고 그러니까 네. 사실 예능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 예능도 일종의 그런 트렌드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가 되는데 사실 만약에 어떤 TV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하고 별로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한다면 네. 금방 이게 시들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같은 장면이 나왔어도 커피 한 잔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고객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사장은 어떤 입장이 있고 네. 그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훨씬 더 내기처럼 사실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젊은이들은 사실 소확행이라는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거창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 재미가 있었고요. 사실 종영한 프로그램이지만 무한도전 아시죠? 네. 그중에 저도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상사라는 꽁트가 있었어요. 무한상사요. 네, 직장인들의 어떤 그 사이의 애환 이런 거를 네, 맞습니다. 아주 해학적으로 잘 표현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일종의 직장 현실을 비튼 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많이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워크맨 같은 것도 보면은요, 실제 장성규 아나운서의 거침없는 돌직구 멘트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키즈 카페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급도 애기만큼 적게 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대표님 출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일종의 어떤 단지 이게 이제 현실 웃기만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요소, 그러게요. 생각할 거리 같은 것들을 함께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음과 함께 현실을 꼬집고 이런 그 모습 자체가 젊은이들에게는 사실 공감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웃기지 않은 현실을 웃음으로 풀어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서 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노동 예능이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삼시세끼가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사실 한 끼 한 끼 잘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게 중요했어요. 네. 먹고 사는 게 중요했으니까 특히. 네. 그런데 요즘은 주로 외식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보다 보면은 막 옛날엔 참 저렇게 했었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일상생활의 모습 같은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니까 그동안 잊고 지낸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아나는 그런 장면, 그것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예전에는 그냥 마냥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는 예능만 찾았다고 한다면 요즘엔 뭐 사회 현상에 따라서 리얼리티가 반영된 그런 예능이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사회 현상과 TV 예능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현재 네. 어떤 삶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이 TV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되게 심각하고 이런데 마냥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깔깔 웃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제 웃기는 프로그램 내에도 어떤 자신들의 모습처럼 뭔가 노동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들의 애환이라든지 이런 게 녹아난다면 훨씬 더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참고로 말을 하면 그 왜 우리가 불황일 때는 경제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들의 립스틱과 남성들의 넥타이가 훨씬 많이 팔린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도 뭔가 이제 그 자기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필요한데 네. 쇼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뭔가 기호품으로서 만족을 주는 품목. 그렇게 예. 그게 립스틱 같은 게 팔린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립스틱 효과처럼 노동 예능도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에게 인간에게 노동이란 어떤 의미일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지금 뭐 우리도 모두 노동자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이 친구도 일을 그렇죠. 하고 사실 있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노동의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의식주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이거는 네. 뭐 모두가 공통적인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동이라는 자체가 뭔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하는가, 뭐 예를 들어 육체 노동이나 정신 노동 그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분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 노동이라는 게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게 노동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육체 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 노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정말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생산해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를 노동자라고 불러도 괜찮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노동을 이제 만약에 뭔가 생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한다 보면 그 네.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사람들의 어떤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네. 업적만 내는 그런 방식이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예.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노동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본 목적이긴 하지만 생계 유지 이상의 어떤 상위적인 그런 그 욕구들, 예를 들어서 자아 실현이라든지 예.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뭔가 성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노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일이 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하루 일을 힘들게 마치고 와서 노동의 어려움을 좀 공감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예능을 통해서 좀 힐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예능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